자, 오늘 수업은 등비 수열의 합 수업이고요. 등차 수열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일반항 배우고,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 등등을 배우고 난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합 SN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의 합, 일단 합 n항까지의 합 우리 SN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쵸? 이건 기억하고 있죠? 자, 등비수열의 합 SN은 일단 n항까지의 합이니까 첫째 항 플러스 제 두 번째 항 플러스 제 세 번째 항 제 4항 쭉 가서 n항. 자, 등비수열의 n항의 모양은 a 아래 n-1제곱 이렇게 생겼고, 자, 요 앞에 항 n-1번째 항 요거 하나만 더 쓸게요. 됐죠? 자,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 SN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 요 식에다가 요 식의 양변에 곱하기 R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R, S, N이 되고 지금 다 R을 곱해야 되는데 자, 한 칸씩 밀려서 써볼게요. 모든 항에 다 R을 곱하면 AR. 자, 여기다가 R을 곱한 식 여기 써볼게요. 다음 이제 AR의 제곱에다가 R을 한번 곱하면 AR의 세제곱 쭉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자 요거 밀려 쓴 항 여기다 곱하기 R 해주면 AR의 n-1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도 R을 곱해서 여기 써주면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요 AR의 n-3제곱에다가 R을 곱한 n-2제곱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요 두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빼면 SN에서 RSN을 뺀게 되고, 빼주면 같고 여기까지 다 빠지고 남는 게 첫째 항하고 요 마지막 항. 자, 없는 0에서 뺐으니까 A-AR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SN으로 묶어주면 1-R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SN은 으로 정리를 해주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런 식이 나와요. 그리고 자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 하나 더 잡아주면 자, 분수는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죠. 그쵸? 바뀌지 않죠? 자,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주면 R-1분의 A에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맞죠? 자, 요 공식은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고요. 자, 이건 언제 쓰냐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좀 편하고, 요 식은 당연히 이 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자,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면 좀 편해요. 왜냐면 자, 1보다 클 때는 여기 대입해줘야지 다 양수값 나오죠. 그쵸? 1보다 작을 때는 요 식에다 대입해줘야 위아래 다 양수값 나오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공비가 1인 경우는 따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비가 1인 경우는 첫째 항이 A. 자, 공비가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도 A. 자, 세 번째 항도 1을 곱하기 때문에 A. 쭉 가서 제 마지막 항인 N항도 A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A라는 항만 총 몇 개가 있죠? 요거만 총 N개가 있죠. 그쵸? 그래서 A만 N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SN이 NA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일단 SN은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 또는 R-1분의 첫째 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쓴다. 근데 이건 언제냐면 R이 1이 아닐 때네.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떤 식을 쓰냐? 이렇게 된다. 왜냐면 첫째 항에다가 1을 계속 곱해가기 때문에 모든 항이 A개라서 N항까지의 합은 A만 N개가 돼서 N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내신 기간에 보면 우리를 되게 괴롭히는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리합계라는 건데, 원리합계란 자 일단은 써볼까요? 원리합계
합계라는 건데 원리 합계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축을 했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원리 합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단리법과 복리법인데 자, 이자를 주는 방법의 차이예요. 단리법과 복리법은. 자, 단리법은 뭐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원을 저축을 했어요. 매달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매달 이자를 100원 10%씩 주겠대요. 그럼 얘가 원금이고 자, 그 다음 달이 되면 여기 1,000원에다가 자, 이자가 붙죠? 근데 단리법은 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00원에 대한 계속 이자, 요 1,000원에 대한 10% 이자만 계속 붙기 때문에 한 달 후에 100원. 그 다음에 이제 2달 후에도 요 원금에 대한 10%인 100원. 자, 3달 후에도 요 원금에 대한 10%인 100원. 이렇게 계속 주는 게 단리법. 복리법은 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속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원을 저금해서 자, 10% 이자를 받아서 100원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얼마가 돼요? 1,100원이죠. 자, 그 다음번은 어떤 이자를 주냐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계인 1,100원에 대한 10%를 이자로 줘요. 이렇게. 이게 되나요? 그럼 또 얼마가 됐냐면 이제 1,210원이 됐죠? 그 다음에는 또 1,210원에 대한 10%인 121원을 주는 거죠. 그쵸? 그럼 확실히 지금 어떠냐면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10%만 계속 주니까 100원씩 계속 이자를 받는 반면 복리법은 처음에 100원 받고 그 다음 110원 받고 121원 받고 그쵸? 지금 복리법이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받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의 원리 합계는 자, 복리법에 대한 거예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주는 방식.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막 이율이 R이래요. 이랬을 때 이렇게 원금이 A래요. 자, 단리법으로 이자를 받으면 처음에 A였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받냐면 요 원금에 대한 자, 이율 R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원금에 대한 이자만 그 다음에도 원금에 대한 이자만 그래서 n번 이자를 받게 되면 A 플러스 AR을 n번 받게 되므로 자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n 자 단리법으로 이자를 받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복리법으로 이자를 받게 된다 하면 자 처음 A1이었죠. 그쵸? 처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니까 처음 이자를 받으면 돈이 얼마가 되냐면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근데 봐.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원금과 이자의 합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 돈에다가 이 돈에 대해서 다시 이율 R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A의 1 플러스 R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이 돼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됐나요? 아하, 그럼 복리법, 원금이 A예요. 복리법으로 이자 한 번 받으면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되죠. 그쵸? 자, 복리법으로 이자 두 번 받으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아, 그럼 복리법으로 이자 N번 받으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구나. 그리고 요 R이 이율이 되겠어요. 자, 이제 복리법으로 이자를 받으면 이렇게 되겠다. 자, 이 식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비수열을 활용해서 배우는 원리 합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볼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저축을 할 거예요. 매년 초에 A1씩 첫 번째는 매년 초에 A1씩 저축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적금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뭐 매달 얼마씩 이제 돈 이제 저축을 해서 뭐 1년 동안 모으면 뭐 얼마가 돼 이런 것처럼 매년 초에 A1씩 N년 동안 저축을 할 거예요. N년 동안 저축을 할 거고 이율은 R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자를 받는 방식은 복리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매년 초에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처음 1년 첫 번째 해 초, 두 번째 해에도 이제 초에 저축, 세 번째 해에도 초에 저축 쭉 가서 자 우리 총 N년 동안 한다 그랬죠. 그럼 그 N년이 되기 전, 그 N-1년째 됐을 때도 초에 또 N년 후에도 초에 저축을 얼마씩 할 거냐면 A1씩 할 거예요. 그럼 첫 해, 자, A1을 저축을 했죠. 그쵸? 근데 봐. 1월 1일에 저축을 했으면 12월 31일에는 1년이 된 거란 말이죠. 그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율은 연이율이거든요. 1년의 이자를 얼마씩 주냐에 대한 거고 연이율이 R인 상태예요. 그러면 1년 첫 번째 해 초에 1월 1일에 A1을 받았으면 그 해 말 12월 31일에는 이미 1년이 된 거죠.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한번 받아서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돈은 또 2년째 말이 되면 또 1년이 지나니까 이자를 한번 받아서 1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는 3년째 되는 해에는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쭉 가서 그럼 자 마지막 년. 자 N년째 되는 해에 돈을 찾기 직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는 돈이 될 거예요. 그쵸? 이자를 N번 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축한 돈은 A1이에요. 근데 매년 초 A1씩 N년 동안 저금한다 그랬다. 그쵸? 그러면 자 두 번째 해 초에도 나는 A1을 저축. 그럼 그 해 말에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 그 해 말에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3년째 되는 때 1년이 또 지나니까 이자를 받아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쭉 가서 자 내가 2년째 초에 두 번째 해 초에 저금을 했기 때문에 자 N년이 되면은 N-1년 동안 은행에 있게 되죠. 그쵸? 그럼 처음 저축한 요 돈보다는 1년 후에 저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자를 얘보다는 한 번 덜 받게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 저축을 했지만 내가 요 돈을 찾기 직전에는 이 돈을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마찬가지로 3년째에도 초에 A1을 저축. 그럼 이 돈이 그 해 말에 A의 1 플러스 R이라는 돈이 되고 자 얘보다 하나 적죠? 이자 받은 횟수가 쭉 가서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쭉쭉쭉쭉 계속 쭉 가운데 저축을 할 것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 N-1년 초에도 우리는 자 A1을 저축. 그럼 그 해 말에 이자를 한번 받고 자 마지막 해에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서 이런 돈이 될 것이고 자 우리 마지막 해 초에도 얼마를 저축하냐면 A1을 저축하고 우리 돈은 항상 말에 찾거든요. 이제 저축을 부으면 항상 그 마지막 해 말에 돈을 찾게 돼요. 그럼 A1을 저축한 N년째 되는 해에도 초에 A1을 저축했으니까 그 해 말이 되면 이 돈도 이미 1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년 초에 A1씩 저축을 했죠. 그쵸? 매년 초마다 A1씩 좀 적금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첫 해 저축한 돈은 자 N년 동안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됐고 두 번째 해 저축한 돈 N-1년 동안 은행에 있었으니까 N-1번 이자를 받았고 자, 그 다음 해의 돈은 이렇게 쭉 가서 자 찾기 직전 그 전해 돈은 이자를 2번 받아서 요런 돈이 됐고 마지막 해 초에 넣은 돈은 마지막 해 말까지 해서 한 번 이자를 받아서 자 여기 지금 빨간색 네모를 친 돈이 우리가 저축한 돈의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가 돼요. 그럼 얘를 자 합 SN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쓸게요. 그럼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a의 1 플러스 r에 자 n-1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 얘가 첫째 항 얘가 첫째 항이고 얼마씩 곱해가냐면 1 플러스 r씩 곱해가죠. 그쵸? 자 등비수열이네요. 지금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인 거죠. 그쵸?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아까 앞에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r-1에 첫째 항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보면 지금 이 공비 자리에 1 플러스 r이 들어가겠죠. 그쵸? 자, 공비 자리에 1 플러스 r 들어가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자 얘가 첫째 항 그럼 첫째 항 자리에 a의 1 플러스 r에 공비 자리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모만 살짝 정리해주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니까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거 뭐죠? 우리 지금 요 식은 연이율 r이고 자 매년 초에 A1씩 저축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A1씩 N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 N년 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 합계고 자 매년 초에 저축을 하잖아요. 우리 이따가 매년 말에 저축을 하는 것도 배울 거거든요. 자 매년 초에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머리 숫자를 이용하여 얘를 기수불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은 기수불의 원리합계식이 되겠어요.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매년 초에 저축하는 기수불의 원리합계. 그럼 자, 그 다음 뭘 배워볼 거냐면 이번에는 아까는 매년 초에 저축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 매년 말에 A1씩 N년 동안 저축을 한번 해볼게요. N년 동안 자 이율은 마찬가지로 R이에요. 그럼 처음에 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뭐 세 번째 해 지금 아까처럼 쭉 써보면 자 N-1년째 자 N년째가 있을 것이고 그쵸? 초가 있고 말이 있을 텐데 이번엔 우리는 언제 저축을 할 거냐면 매년 말에 저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2년째 되는 해 말에 3년째 되는 해 말에 쭉 가서 자 돈을 찾기 전 n-1년째 될 때도 말에 자 n년째에도 말에 저축을 해요. 자 돈은 자 마지막 해에 돈을 찾을 때는 자, 초에 저금을 하든 말에 저금을 하든 다 마지막 해의 말에 모든 돈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볼게요. 이번엔 자, 첫 번째 해에도 말에 A1을 저축을 해요. 그러면 자, 아까는 1월 1일에 저축했으니까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치 이자를 주지만 맞죠? 그렇지만 이번엔 말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해 12월 31일에 저금했는데 그 해 이자를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해가 돼야지만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해 말에 2년째가 되는 해 말에 이자를 한번 받아서 A의 1 플러스 R이라는 돈이 되고 자 3년째가 될 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3년째가 제곱이죠. 그쵸? 하나 작은 거죠? 그럼 n-1년째는 n-2번 이자를 받았을 거고 그럼 이제 n년 말이 됐을 때는 n-1번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해에도 말에 A1을 저축을 해요. 그러면 그 해는 이자를 못 받고 이제 3년째 말이 돼야지만 1년이 지나니까 이때 이자를 한 번 받게 돼요. 됐죠? 그럼 얘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은 애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 1년 덜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덜 받고 여기도 1 플러스 R에 n-2제곱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도 3년째 말에도 A1 저축 그러면 그 해 이자 못 받고 그 다음 해가 돼야지만 이제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받는 거고 그럼 여기 얘도 얘보다 이제 하나 이자를 다 덜 받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쭉 와서 자 찾기 전에도 우리는 말에 A1이란 돈을 저축을 해요. 자 A1이란 돈을 저축을 하면 이제 그 해는 이자 못 받고 그 다음 해에 찾기 전에 이자를 한 번 받아서 이런 돈이 될 거고, 자 마지막 해 말에 저축한 A1은 그해 말에 저축한 다음에 말에 찾기 때문에 이자 못 받고 그대로 찾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저축한 돈은 매해 말에 A1씩이고 맞죠? 우리는 A1씩 N년 저축을 했지만 자 첫 해 말에 저축한 A라는 돈은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두 번째 해 말에 저축한 이 돈은 쭉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저축한 A1이란 돈 쭉 이자 받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쭉 와서 이 돈 이자 한 번 받아서 이렇게, 마지막 해 말에 저축한 돈은 그대로 이렇게 찾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끝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마지막 해 말에 찾게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아이를 자 여기 있는 n항의 합 SN이라고 표시를 하고 써보면 자 여기서부터 쓸게요. 자, A 더하기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여기 A의 1 플러스 R의 엠마 2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엠마 1제곱 여기까지 오게 돼요. 됐나요? 자, 얘는 지금 어떠냐면 첫째 항이 요거죠. 그쵸? 그 다음 공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R-1 공비-1에 자 공비가 요거죠. 마이너스 1에 자 첫째 항이 A고 자 공비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돼요. 됐나요? 왜냐면 뭐는 다 똑같냐면 항의 개수는 지금 자 1제곱부터 n마 1제곱까지 요까지 지금 총 n마 1개에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총 n개 맞죠? 맞나요? 그래서 요 식은 자 지금 쓴 이 식은 우리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이제 분모 살짝 정리해주면 1 플러스 R에서 1 뺐으니까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런 식이 되고, 요 식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 이제 복리법으로 자 연이율이 R이고 이거는 매년 자 아까는 초였지만 이제는 매년 말에 적음을 한 거죠. 자 매년 말에 A1씩 N년 동안 저축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이거는 매년 말에 저축을 했죠. 그쵸? 그래서 요 식은 기 말불의 원리 합계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면 자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매년 초에 저축을 하는 기수 불의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S는 R분의 자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었어요. 왜냐면 초에 저금을 했으니까 그해 말에도 이자를 받아서 처음 저축한 돈 자 첫째 항이 얘가 되거든요. 근데 자 매년 말에 저금하는 기말 불의 원리 합계식은 어떻게 됐냐면 SN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이 둘의 차이는 뭐밖에 없죠? 자, 첫째 항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기수불은 초에 저금을 하기 때문에 자 저축한 그 해에 이자를 한번 받아서 첫째 항이 이자를 한번 받은 항이 돼요. 근데 기말불은 그 매년 말에 저축을 하기 때문에 저축한 해에는 이자를 못 받게 돼서 첫째 항이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일단 등비수열의 합공식 우리 기억해야 될 거 1-R에 A의 1-R의 N제곱과 R-1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것과 이건 R이 1이 아닐 때였죠. 그쵸? SN R이 1인 경우에는 그냥 NA가 된다. 이제 얘가 기본적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고 얘를 활용한 자 매년 초에 저축하는 기수불의 원리 합계와 매년 말에 저축하는 기말불의 원리 합계 요 식을 일단은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167, 168페이지 내용은 아까 앞에서 쌤이 쭉 설명을 한 내용이고, 자 이제 페이지 169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 필수 예제 7번부터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공비가 일단 양수래요. R은 0보다 큰 상태고 여기서 제 2항은 2분의 1, 제 2항은 등비수열이니까 A, R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제 6항은 AR의 5제곱인데 얘는 8이다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을 구하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쵸? S8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자,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 다 풀 수 있죠. 그쵸?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기억, 니은 이 두 식을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 니은식을 기억식으로 나눠볼게요. 여기서 여기를 나누는 거니까 자, 아래 4제곱이 남고 자, 아래에서 위에 나누고 있어요. 8 나누기 2분의 1이 되니까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게 R이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비는 2가 되겠죠. 그쵸? 자, 공비 2 기억식에다 대입하면 A 곱하기 2가 2분의 1이 되므로 첫째 항은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비는 2고 첫째 항인 4분의 1인 이런 등비 수열인데 이 수열에서 제 8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일단 등비 수열의 합공식 먼저 써보면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요 식을 쓰기로 했어요. R-1에 자, A의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 식을 그러면 자, 제 8항까지의 합 S8은 자, 공비인 2-1에다가 자, 첫째 항 4분의 1에 2에 이제 8항까지의 합이니까 n자리에 8 넣어주면 되죠.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R은 1이니까 써주지 않아도 되고 여기는 4분의 1에 2의 8제곱이 256 빼기 1이 돼서 4분의 25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유제 7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4항이 6 제4항은 A 아래 3제곱인데 얘가 6 그 다음 제6항 위에다 쓸게요. 제6항은 A 아래 5제곱인데 제6항이 54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자,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 알면 다 아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식을 나눠 볼게요. 나누면 A 지워지고 R의 제곱은 9 그래서 R이 3 또는 마3이 나올 텐데 여기서도 공비가 양수인이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마3 말고 3으로 잡아줘야죠. 그쵸? 자, 공비 3 대입해주면 A 곱하기 27이 6 그럼 첫째 항은 27분의 6이 되므로 3으로 나눠주면 9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자, 공비는 3 첫째 항은 9분의 2인 이런 등비 수열이구나. 여기까지 구했는데 이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 S11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공비 R-1에 자, 첫째 항 A 9분의 2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요거 잡아주면 여기 2분의 9분의 2 곱하기 3에 10제곱 마이너스 1 번분수 처리해주면 18분의 2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9분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3의 10제곱까지 우리한테 계산하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 여기까지 그냥 써서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필수예제 8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우리 전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배웠었어요. 자,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인 AN이 나오고 이 식은 N에다가 자 2부터 대입할 수 있다. 그쵸? 제 2항부터 구할 수 있는 식이고 첫째 항은 어디 넣어서 따로 구한다고 했냐면 자, 합공식에 넣어서 따로 구한다 라고 했죠. 그쵸? 맞죠? 그럼 여기서도 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SN.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4K인 수열 AN이 있대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죠. 그쵸? SN에서 SN-1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K예요. 얘가 SN 빼기 SN-1은 SN의 n자리에다가 n-1을 넣어주면 되죠.
요 n자리에. 그럼 여기 n-1 플러스 1 플러스 4k가 될 것이고, 그러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4의 k승은 지워지고 빼기 3 곱하기 2의 n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얘로 묶어내면 이게 여기 2가 하나 남죠? 이렇게. 따라서 3 곱하기 2의 n제곱, 얘가 일반항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구한 일반항, 얘는 우리 제2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야 라고 할 텐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합공식이 이렇게 생긴 여긴 수열 A에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래요. 그럼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제대로 이루는 수열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원래 첫째 항 어떻게 구해줬었냐면 여기 SN에다가 1을 넣어서 구했어요. 3 곱하기 여기 1을 넣어주면 2의 제곱 플러스 4의 K제곱 이렇게 될 건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기 때문에 요 식에다 1을 넣은 것도 첫째 항이 된다 이 소리예요. 3 곱하기 2의 1제곱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합공식에 넣은 첫째 항과 일반항 구한 첫째 항이 서로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제대로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요 식을 1부터 쓸 수 있는 식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해주면 3, 4, 12 플러스 4K가 6이 되고 4K가 마이너스 6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했는데, 우리가 구하게 될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유제 8번. 지금 필수 예제 8번이랑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고,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맞죠? 이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제대로 이룬다면 합공식은 이렇게 생겨야 정상인 거죠. 그쵸? 자, Sn. 이건 n에 관한 식이고 우리가 뭐랑 뭐를 아는 상태에서 쓰게 되냐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아는 상태에서 쓰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붙어 있는 놈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K라고 볼게요. A라고 볼까요? 네, 얘를 숫자 A라고 볼게요. R-1분의 A를 계산한 값을. 그럼 얘는 A의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죠. 그쵸? 그래서 A 곱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A. 이런 꼴이 돼요. 이해되나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자, 첫째 항부터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항상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가끔 자,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이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자,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경우에는 자, A가 A고 자, B는 마이너스 A죠. 그쵸?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0이다. 그렇지만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끔 자,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둘의 합이 0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조식 한번 정리해볼까요? 요런 모양으로 저 위에서 나오는 SN이 4 곱하기 3에 n 플러스 3승 플러스 k래요.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룰 때이기 때문에 요런 꼴로 정리를 해서 a 더하기 b가 0이야 이렇게 한 번에 풀어도 되거든요. 자, 그럼 4 곱하기 여기를 아래 n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3의 3제곱은 따로 써줘야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긴 4 곱하기 27 요렇게. 자, 요 자리가 A고 요 자리가 B예요. 맞죠? 합이 0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곱한 108 플러스 K가 0이 돼야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름으로,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08이야 라고 문제를 풀어줘도 되겠어요. 자, 문제를 풀 때 우리를 종종 괴롭히는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자,
매년 초에 적금하는 기수불과 매년 말에 적금하는 기말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괴롭히냐면 식은 쓰는데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계산을 좀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면 매년 초에 이제 적금하는 기수불의 원리합계는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고, 자, 매년 말에 적금하는 기말불의 원리합계는 R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고, 자, 두 식의 차이는 첫째 항의 차이다. 매년 초에 적금하면 첫째 항에 이자가 한 번 붙어 있고, 매년 말에 적금하면 첫째 항은 그대로 첫째 항이다. 에요. 됐죠? 자, 연이율 10%. 그럼 R은 100, 이거는 지금 백분율이잖아요. 그쵸? 10%라는 건, 그럼 비율 R 어떻게 되죠? 10%면 100분의 10이므로 얘가 의미하는 건 0.1이 되죠. 그쵸? 자, 써볼게요. 1년마다 복리로 50만원씩. 자, A가 50. 자, 만원. 공 4개는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만이에요, 이거. 매년 5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하겠대요. 그럼 N이 10. 그 다음에 지금 R은 10%니까 0.1인 상태였고, 자, 10년째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여라 했어요. 자, 1번. 매년 초에 적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동안 원리 합계가, 자, 이 식에 넣을게요. 자, R분의, 자, 첫째 항이 50 곱하기 1 플러스 R. 여기에 1 플러스 R에, 자, 10년 저축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0.1분의 50 곱하기 1.1에다가 1.1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문제 안에 1.1에 10승 2.6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이거 대입해서 풀라고. 얘가 얘 대신에 2.6 넣고 풀면 된대요. 다행이죠, 그쵸?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계산해보면 0.1분의 50 곱하기 1.1에 여기가 2.6 빼기 1이 될 것이고 0.1분의 50 곱하기 1.1 곱하기 1 빼주면 1.6이 되겠죠. 자, 소수점 위에 두 개 있죠. 위아래다 100 곱할게요. 100 곱해주면 10분의 50 곱하기 100 곱하면 얘한테 10 주면 11, 얘한테 10 주면 16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요거 약분해서 5 처리해주면 되고 이제 우리 이 부분 55 곱하기 16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55 곱하기 16 하면 30, 30, 33, 55가 되니까 자, 88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매년 초에 저금을 했을 때 우리가 10년째 말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매년 말에 50만원씩 적립을 한대요. 똑같이 A는 50만이고 10년 동안 이율은 10%니까 R은 0.1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도 또, 자, 두 번째 식 써보면 0.1분의 자, 첫째 항이 그냥 A라서 여기 그냥 50만원이 들어가고 1.1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0.1분의 50 곱하기 아까 1.1에 10승 문제에서 2.6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럼 0.1분의 50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수점 지금 분자의 소수점 하나 분모의 하나니까 위아래다 10 곱해주면 1분의 50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주면 800만원 이렇게 돼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거는 매년 초에 저축을 하죠. 그쵸? 그래서 첫 해부터 초에 쭉 저축을 한 거고 얘는 첫 해부터 말에 적금을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자를 한 번씩 덜 받아요. 그래서 매년 초에 적금한 것보다는 매년 초에 적금하고 10년째 말에 찾은 거가 당연히 매년 말에 적금하고 10년째 말에 적금한 원리합계보다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유제 9. 이제 사실 위에 문제는 진짜 계산이 정말 간단하고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여기처럼 지금 위에는 막 1.1에 10승을 2.6으로 계산 이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저희 보면 1.06의 10승은 1.791로 계산하고부터 이제 점점 머리가 아파오는데 자 1000원 미만은 버린다라는 거 보니까 아 겁나 더러운 수가 끝까지 나오나 봐요. 하지만 열심히 해야겠죠.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와요. 자 식을 세울 테니까 식을 세우고 자 끝까지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볼게요. 쌤이랑은 자 유제 9에 1번까지 같이 풀 거예요. 연이율 6%, R이 0.06,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N은 10. 이때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자, 첫 번째 매년 초 5만원씩. 자, A는 5만원인 상태고 매년 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식 사용할 거냐면 SN은 R분의 자, 첫째 항에 이자가 붙어있는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 식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쵸? 자, 다 대입해보죠. R은 0.06. A 자리에 5만. R에 0.06이니까 1.06. 자, 이거 여기 A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1 플러스 R의 N제곱. 여기가 1.06에 N이 10.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자, 벌써부터 계산하려니까 식은땀이. 그쵸? 자, 0.06에다가 5만 곱하기 1.06에 여기 1.06에 10승 1.791 빼기 1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는 다 100을 곱해주고 그럼 위아래다 100 곱해주면 자 6분의 5만 곱하기 106에 지금 여기 1.791 빼기 1하면 0.791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여기 있는 1000 저기 곱해서 791로 바꿔주고 2로 약분해서 3 53 일단 여기까지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애들 뭐 남냐면 50 곱하기 53 곱하기 791을 자 3으로 나눠줄 것이고 1000원 미만은 버릴 거죠. 그쵸? 자 쌤도 계산할 테니까 여러분도 다들 자 계산을 해보죠. 자 누가 빨리 하나 보죠. 일단 791이랑 53 먼저 곱해볼 건데 자 저보다 다 머리가 다 젊은 머리이기 때문에 계산 잘하겠죠? 3, 27, 21, 23, 5, 45, 35, 39 자, 계산하면 3, 2, 1, 9, 1, 1 이렇게 되고 여기에 다시 50을 곱해요. 50 곱해주면 여기 0 잡아놓고 15, 10, 11, 45, 46, 9 이런 수가 되겠네. 얘를 우리 다시 3으로 나눠줘야죠. 그쵸? 자, 2096150을 3으로 나눠주면 6, 18, 19 그럼 저기 지금 뭐가 나오나? 다시 아니다. 20에서 이거 빼주면 29 자, 9 27 26 8 24 21 7 21 5 1 3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우리 1000원 미만 버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버리고 000 처리하면 되죠. 그쵸? 아 계산한 답 얼마 나왔냐면 69만 8,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냥 계산 안하고 000 처리하면 될걸. 그쵸? 그래서 1000원 미만 버리라고 했으니까 1000단위까지만 계산해주고 나머지는 0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매년 초에 5만원씩 적립한 자 원리 합계는 69만 8,000원이 되겠네요. 자 쌤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들까지 풀어가지고 공부방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